자, 바람과 함께하는 자바 기초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자바 안에 있는 기본 데이터 타입 말고 그 외의 것들, 보통은 일반적으로 정수형이라든지 뭐 실수형이나 캐릭터형 이런 것들 일반적으로 많이 쓰죠. 그리고 이것들 외에 좀 여러 개가 한꺼번에 뭉쳐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제 배열이라든지 뭐 리스트라든지 뭐 제너릭이나 이제 맵 같은 요것들을 오늘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한번 제가 미리 좀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얘는 지금 싹 지우고요. 그냥 통째로 지워 버릴까요? 처음부터 한번 만들어 보죠. 그래서 클래스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바 프로젝트 하나 만들고 이름 적당한 이름 여러분들이 하나 주시고요. 세 번째 거니까 자바 3 뭐라고 할까요? 그냥 제 마음대로 그냥 스트링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 놓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뒀고 이 프로젝트 안에 이제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니까 클래스를 만들어서 쓰면 되겠죠. 그리고 뭐 지난번처럼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 않고 그냥 간단하게 뭐 보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메인 클래스를 집어넣어 가지고 만들 거고요. 패키지는 그냥 제가 계속 쓰는 거 콤 루덴스라는 이름을 쓰겠습니다. 자, 루덴스 호모 루덴스라는 그 책으로부터 지금 가지고 왔어요. 이제 라틴어로 유희의 인간을 말할 때 호모 루덴스라는 말을 쓰죠. 뭔가 재미있게, 이 재미라는 것 자체가 인간의 역사를 끌어왔던 하나의 중요한 원동력이다라는 게 이제 하위 증거에 그 책 호모 루덴스라는 책에 나와 있는 거고, 저는 코딩 자체도 그렇게 좀 재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재미를 가지고 이 코딩에 접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만들어 갈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두시고요. 이름을 메인 클래스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고 다 만들어졌죠. 자, 최대한 좀 깔끔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필요 없는 그 주석줄까지도 그냥 버려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석을 쓸 때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슬래시 2개 쓰면은 그 뒤에 있는 내용은 이 컴파일러에서 읽지 않고 자바에서 읽지 않고 그냥 건너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우리가 원하는 어떤 설명들을 써놓을 수가 있어요. 배열에 대한 걸 우리가 한번 써볼 건데, 배열을 쓸 때 자,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기본적으로는. 자, 스트링에다가 여기 큰 꺽쇠가 있는, 얘를 괄호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보통 뭐 브라켓이라고 이제 부르는 것 같은데, 브라켓 대괄호죠. 보통 우리가 말하는 대괄호 안에다가 어떤 숫자를 집어넣어주게 되면은, 자, 7개만큼의 자리를 사용을 해서 자리를 만들어 놓게 되는데, 이 7개만큼의 자리가 뭐냐 그러면은 문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7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스트링 타입으로 해서 7개의 자리를 만들어 놔라 이러면 되는 거죠. 자, 스트링으로 해서 7개 자리를 만들어 놓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얘를 new로 해서 객체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객체로. 이렇게 객체로 해서 만들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도 이제 이름을 붙여야 되겠죠. 이름을 wix라는 이름으로 붙여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름 앞에 역시 마찬가지로 얘가 가지고 있는 일종의 그 신분이라 그럴까요? 자, 이렇게 해서 집어넣어주게 되면, 은 얘는 스트링 타입의 이름을 wix라고 되어 있는 거고 총 7개의 자리를 차지를 하게 됩니다. 각각의 자리들은 얘가 이제, 그래서 얘 이름을 지금 배열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얘 뒤에 있는 7개라는 숫자가 있기 때문에, 숫자 때문에 얘 이름을
배열이라고 부르는 거고, 여기를 만약에 int 타입으로 해준다, 뭐 그래도 가능한 거죠. 이런 식으로도 가능해 주고요. 이렇게도 가능해지는데, 지금 저희는 스트링으로 가장 많이 쓰는, 자바에서 자바를 가지고 이제 그 수치 계산을 하기 위해서 자바를 쓰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물론 충분히 가능하기는 한데, 일반적으로 자바는 웹 서비스 쪽으로 사용을 한다거나 이제 안드로이드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용도들이 이제 크다 보니까, 배열을 사용을 할 때도 수치 계산을 하기 위한 그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쓰기보다는 문자들을 담아두기 위한 그런 자리로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wix라는 이 문자열을 담을 수 있는 배열을 만들어 놓고요. 이 배열은 총 7개인데 숫자는 0번부터 6번까지 이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건 뭐라고 할까요? 이제 월요일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이러면 월요일이라는 문자열이 첫 번째 배열의 그 요소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똑같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죠. 1, 2, 3 해서 두 번째 건 화요일, 그 다음에 수요일, 목요일 이렇게 만들어 놓을 수가 있죠. 그래서 금, 토, 일까지 해볼까요? 3 다음에 4, 5, 6 그렇게 해서 목 다음에 금, 토, 일. 자, 이렇게 쭉 만들어 놓겠습니다. 얘네들을 화면에 출력을 할 때는 뭘 쓰면 되냐 그러면, 똑같이 윅스에서 그냥 0, 1, 2, 3, 4, 5, 6 있었잖아요. 그 중에서 내가 원하는 숫자를 이렇게 집어넣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2에 해당되는 거, 윅스2에 대한 수요일이 화면에 이제 출력이 되겠죠. 얘를 화면에 한번 출력을 해볼까요? sysout에서 시스템 아웃 프린트 ln 이렇게 해주시면 얘가 두 번째 것이 이제 화면에 출력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화면에 지금 적게 나왔죠. 좀 폰트를 나중에 좀 한번 수정을 해봐야 되겠네요. 여기 수요일이라는 이렇게 화면에 찍힌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요일 2번이 찍혔고요. 자, 배열은 이렇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 더 살펴볼게요. 지금 배열에 대해서 깊이 있게 우리가 다루지 못합니다.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이거를 제가 지금 다루는 것도 그냥 이 스프링이나 이쪽에서 안 쓰면은 그냥 건너뛰려고 그랬는데, 스프링에서는 기본 자료형들, 뭐 기본 연산들보다는 오히려 웹 서비스 쪽이 되다 보니까 문자열을 처리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문자열을 많이 처리를 하다 보니까 배열이나 리스트나 맵 같은 걸 쓰는데, 리스트와 맵의 특징은 뭐 차이점이라고 해도 상관없고요. 리스트는 그냥 일렬로 쭉 늘어놓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맵은 일렬로 쭉 늘어놓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의 값들마다 일정한 그 주소값을 줘요. 주소값이라고 그래야 되나? 키와 밸류의 쌍으로 묶어줍니다. 즉 사전 같은 기능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사전 같은 기능.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전에서 이제 사과라는 단어를 영어 사전에서 애플이라는 단어를 찾는다 그러면 뭐 A, B, C, D 순으로 해서 APPL이라는 그 값을 찾겠죠. APPL이라는 단어를 찾으면 그 단어에 대한 뜻이 사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각각은 단어와 그 단어에 대한 뜻이 이렇게 사전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처럼, 맵 역시도 다른 곳에서는 이제 딕셔너리라고도 많이 말해요. 그래서 파이썬에서는 딕셔너리라는 그런 이름으로 쓰는데, 얘를 정확하게는 키와 value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키 값이 있고 밸류 값이 있는 거예요. 키와 밸류로
하나의 정보가 담겨 있는 거고, 리스트는 그냥 정보들이 일렬로 쭉 늘어져 있는 겁니다. 이 두 개의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이 리스트를 사용을 할 때 예전처럼 사용하지 않고 조금 더 좀 뭐라 그럴까요? 좀 현대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너릭이라는 게 지금 또 등장을 했어요. 이것도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할 건데, 이건 리스트부터 한번 천천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아마 리스트까지만 설명을 하고 제너릭과 맵은 다음 시간에 또 해야 될 것 같네요. 리스트는 역시 마찬가지로 객체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리스트 객체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리스트 객체를 만들어 주는데 array list라는 얘를 사용을 해서 리스트를 만들어 줍니다. 자, new의 array list에서 객체를 만들어 줄 거고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객체에다가는 어떤 이름을 줘야 된다 그랬죠. 우리가 원하는 어떤 이름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름 앞에다가 이 이름이 가지고 있는 신분, 이 신분은 array list예요. array list고, 자, 객체를 만들고 객체의 이름을 주고 그 객체의 신분까지 이렇게 만들어서 줬습니다. 자, 그런데 여전히 밑에 보면 빨간색이 나와 있죠. 뭔가 좀 문제가 있다는 뜻이에요. 에러가 났다는 뜻인데,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 대고 잘 보시면 아래쪽에 import array list에서 java util 있는데, 첫 번째 거 얘를 고칠 수 있는 이제 몇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뭐가 문제냐 그러면은 array list라는 이 모듈을 임포트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얘를 쓸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를 클릭을 해주시면, 혹은 클릭을 해주시거나 혹은 뭐 클릭하기 전에 이제 컨트롤 시프트 O 이렇게 눌러주시면, 이제 이거는 그냥 클릭을 하세요. 그냥 클릭을 하시는 게 제일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해서 java util array list가 위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얘를 여러분들이 일일이 손으로 하나씩 타이핑 하셔도 상관없고요. 이렇게 해서 집어넣어 주시면은 이 에러 메시지가 쭉 없어졌을 거예요. 없어졌는데 여전히 노란색이 나와서 뭔가 좀 찜찜하게 남아 있기는 해요. 남아 있기는 한데 별 문제 없이 화면에 별 문제 없이 사용을 할 수는 있어요. 자, pitches라는 얘를 우리가 이제 만들었고요. 하나의 변수를 만든 거죠. 리스트 변수를 만든 겁니다. 리스트 변수를 만들었고, 얘를 쓸 때는 점을 찍으면은 그 뒤에 쓸 수 있는 것들이 쭉 나오죠. 간단하게 add라는 거를 우리가 쓸 수 있고요. 여기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어떤 값들을 집어넣어 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영어로 그냥 hello라고 써보겠습니다. hello라는 문자열을 여기다가 add 추가시켜 주는 거예요. 또 pitches에다가 add해서 이번에는 뭐라 할까요? 142라는 문자열입니다. 이것도 숫자가 아니라, 숫자를 집어넣으려면 이렇게 해줘야 되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저는 문자열로 142를 이렇게 집어넣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집어넣어 주고, 얘를 가지고 오고 싶을 때는 자, pitches에서 get이라는 거를 써서 가지고 올 수 있어요. 자, 1번을 한번 가지고 오도록 하죠. 1번은 뭘까요? 항상 기본적인 숫자는 0부터 시작합니다. 자, array 리스트였으니까 얘는 한 줄로 쭉 늘어서는데 앞에서부터 0번, 1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1번을 가지고 왔어요. 그냥 가지고 오기만 하는 거예요. 화면에 보여준다는 그런 뜻은 없어요. 화면에 보여주려면 우리가 이렇게 system.out.println 이걸 집어넣어서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은 얘를 화면에 보여줄 겁니다. 자, 얘가 화면에 잘 나왔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142 이렇게 화면에 나왔죠. 142 화면에 잘 나오는 거 확인했고요. 역시 패치스에다가 우리가 이 뒤에 들어갈 것들은 이렇게 쭉 찍어서 보면은 뭐가 쭉 나오고요. 나중에 필요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또 살펴보시면 됩니다. 뭐 사이즈라든지 뭐 컨테인스라든지 리무브라든지 이런 것들이 쭉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할 수가 있고, 지금은 그것들을 따로 다루진 않을게요. 오늘은 리스트 여기까지만 하고요. 이 리스트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좀 다듬는 게 이제 제너릭인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